대선 예비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총 9명의 무소속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인사, 바로 이분인데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모시고 출마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두환 정부 시절에 하나회의 전횡을 비판해 소위 좌천이 됐고, 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군 민주화의 항명에서 대통령에 맞선 적도 있으시고요. 또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출마의 변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군 민주화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구체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군을 민주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을 장악하자는 기도였었습니다. 예. 군이 정당 정치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정치가 군에 관여해서 군을 장악해서도 안 됩니다. 군 본연의 임무는 사명을 국토방위, 국가안전보장 이런 기본 사명에 충실해야지 정권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 민주화라고 하는 용어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그 다음번에 이번 왜 출마를 했느냐, 상당히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출마를 했습니다. 예.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출마했다.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총선에서는 간혹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도 있는데, 사실 이 대선 큰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소위 힘을 쓰고 운신의 폭을 넓히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인데, 특히 무소속 후보가 어느 때보다 좀 많습니다. 희박하다라는 주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은 없죠. 네.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지껏까지 우리나라 정치를, 우리나라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존 정치인 정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정치에,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도려내지 않고 판을 엎지 않고는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지껏까지는 정당을 위주로 해서 대통령을 뽑았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그 정치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속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소속을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소속이 좋아서 무소속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 정치권에 물들지 않는 동지를 규합할 수만 있다면 그건 당으로 새를 규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소속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기성정치에, 여지껏까지 정치에 책임을 질 사람이냐, 그걸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관점에서 국민들의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네. 남 후보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역임하신 만큼 일각에서는 이 소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정원장이셨는데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회 문건이 언론에 보도될 직후에 예. 내가 나왔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부역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부 기관에는 각 기관별로 기능이 있죠. 예.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한 역할을 뛰쳐나와가지고 만일에 임무가 아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때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때도 잘했다, 아니면 국정을 농단했던가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든가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겠죠. 그건 말장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남 후보께서 그리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실행하겠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비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사태를 초래한 첫 번째 원인은 법치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네. 법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국가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임의의 잣대로 당이나 그 다음번에 어떤 개인에 의해서 적용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문호동 무임금 법이 통과된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하지만 매년 그것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유보됐죠.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무엇이 반역하는 건지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지금 뭐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실상 사형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형제 부활도 주장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무고한 어린애들을 갖다가 유괴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인생을 살지도 못하게 해서 무참하게 죽여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한데 죽어간 사람의 인권은 가치가 없느냐? 아닙니다. 인권은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활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법치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강력한 국가 안보 공약으로 주목받고 계신데 특히 일각에서는 이 한반도 정세를 좀 심각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4월 한반도 위기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4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죠. 문제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즉 군사 행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게 초점인데, 그 문제는 미국에 달렸다기보다는 북한 측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지껏 해왔던 벼랑 끝 전술 또는 지연 전술을 계속적으로 구사한다면 그것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력의 부분적 사용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집주인한테 달리는 거지 도둑한테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완료돼서 하시라도 마음만 먹으면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미국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근 새누리당이 다시 창당이 됐습니다. 이 남 후보님을 좀 러브콜을 보냈는데 입당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아, 네. 경선에 참여하라고 제의는 받았지만 예. 추대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뭐 대선 후보로 추대가 됐습니다.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바로 신생 새누리당이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서 굳이 조원진 의원을 제가 평가할 예, 필요는 알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각자 나름대로 네. 중국에 충성하는 방법이겠죠.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시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가셨는데 보지 못하시고 편지만 서한만 주고 오셨습니다. 왜 직접 가셨습니까? 꼭 만날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아니고 네. 제 인간적 도로로 갔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 경선에 나왔을 때부터 2012년까지 박근혜 그 당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에 안보 보좌관을 했습니다. 예. 당에 입당한 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국가 전략에 대해서 자문을 했었는데 긴 세월 동안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행한 참 억울한 상황에 닥쳐 있는데 제가 찾아보지 않는다면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건 순수하게 인간적 도리로 찾아간 겁니다. 예. 보수 지지층에서는 우리 남재준 후보의 대선 출마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탈당해서 다시 새누리당으로 대선에 도전장을 낸다. 어쨌든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 주자로 갈려있는 보수의 표심이기 때문에 진짜 보수라고 또 서로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보수의 기치가 뭐냐 이렇게들 반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일관되게 신념화하고 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신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어떤 때는 다른 방향으로 유동적인 신념을 갖는다면 그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수의 단일화 어차피 질문을 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얘기를 한다면 예. 보수 단일화 해야죠. 보수 단일화 해야 되는데 보수 단일화가 목표냐 아니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속 가능한, 네. 지킬 수 있는 그 후보한테 단일화시켜야 될 거냐는 건 국민이 따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어떠한 한 사람의 강압적으로 단일화를 시켰는데 그 사람의 과거 경력상의 과오를 가지고 약점이 드러나서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단일화한 사람들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단일화 좋은데 도대체 끝까지 이 진보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하는 적임자에게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소속으로 19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신 남재준 전 국정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